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습니다. 오늘 해야 되는 얘기가 주권 발행이라고 낯선 얘기면서도 이제 뭐 아는 분들은 다 아는 얘기인데 이제 뭐 절세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고 한데 이 영상을 찍는 대상이 오늘은 조금 폭넓게 보신다고. 네. 뭐냐면 이제 중소기업 대표님들, 그 다음에 뭐 주식 증여나 상속, 뭐 승계, 절세 분들. 컨설턴트라고 하죠. 네. 이런 컨설턴트 분들께도 이 영상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 헌정 영상. 영업 영상이지. 영업 영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법인의 주식이 있잖아요. 네. 네. 주식 얘기하니까 요즘 많이 떨어졌던데. 아이씨. 네. 저는 이제 박세무사가 이제 빠질 때가 됐기 때문에 이제 제가 들어갈 때가 된 것 같아요. 코인입니다, 저는. 더 물렸겠는데? 울고 싶습니다. 네. 주식이라고 해서 이제 상장 주식이 아니고 저희 이제 일반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비상장 주식이라고 하죠. 네네, 비상장. 그래서 뭐 저희가 비상장 주식 관련해서 여러 편의 영상을 찍었는데 뭐 이거 팔지도 못하는 주식인데 뭐 어떤 의미가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했지만 핵심은 중소기업의 주식 같은 경우에도 그 가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세금이 발생을 하는 거고. 네. 뭐 하물며 상속세뿐만 아니라 증여세, 양도세도 다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 주식의 가치를 모르고 있다가 그 가치를 알고선 나중에 화들짝 놀라는 분들이 워낙 많아서 이제 그런 부분들 주의하셔야 된다 이렇게 네. 얘기를 했고, 오늘 이제 테마가 주권 발행이라고 해요. 이제 주권 발행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까요? 말도 어려운데. 주식에다가 번호를 붙여서 문서로 주는 거죠. 네. 비상장 주식에다 번호를 붙인다. 네. 이게 누구 건지 이제 표시를 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다 또 번호까지 붙여서. 네. 근데 과연 주권 발행에 대해서 모르는 분들도 많고 한데 번호를 붙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붙여야 하는지 이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이제 핵심인데, 일단 주권 발행, 번호 붙이기. 네. 왜 해야 될까요? 붙이면 세금이 줄어듭니다. 네. 그럼 해야죠. 그러지 않으면 저희가 여기서 설명할 이유가 없죠. 일단은 뭐 짧게 얘기했지만 지금 실제 사례로 그 번호를 붙이지 않고 네. 이제 주식을 양도, 감자 이런 행태를 취하다가 세금을 두드려 맞은 분들이 많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데, 구체적으로 주권 발행이 필요한 이유 좀 개념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일단은 세금이 발생하는 부분이 뭐냐고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데 주권, 그러니까 주식이라고 이제 말하잖아요. 네. 주식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 뭐 모르겠지만 팔던가 아니면 뭐 증여나 상속을 한다던가 그리고 또 하나는 감자를 내서 이익을 받는다던가 이런 행위들이 이제 주식을 가지고 할 수 있는 행위잖아요. 근데 이걸 할 때 이제 세금이 어떻게 발생하냐면, 양도 같은 경우에는 산 가격 그리고 판 가격의 차이가 세금이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증여나 상속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가기 때문에 그때 이제 증여 가액이 발생하는 거고. 그리고 감자 같은 경우에는 감자 할 때 내가 받은 금액과 처음에 내가 취득한 가격의 차이만큼이 배당소득세가 발생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핵심은 세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파는 가격이나 뭐 증여 상속 가액은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시세로 가야 시세로. 되니까. 그러면 줄이려면 뭘 해야 되죠? 취득가가 높아야겠죠. 취득가를 올려야죠. 이제 취득가가 올리는데 강제적으로 올린다 이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내가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에 있어서 취득가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래서 이제 이걸 표시를 하겠다는 게 주권 발행입니다. 주식의 증여, 감자, 뭐 양도 해니까 이제 좀 복잡한데, 네. 저희 영상에도 이제 있지만은 많은 영상들 보시면은 뭐 몇억 원까지 법인에서 돈 빼는 방법, 뭐 세금 없이 돈 빼는 방법, 그렇죠. 이제 여러 가지 행태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이제 주식을 가지고, 즉 비상장 주식을 가지고 어떤 행위를 하는 부분들은 주권 발행을 통해 가지고 정확하게 계산해내지 않으면 세금을 두드려 맞는다. 네. 그리고 정확하게 하면 세금을 확실히 절세할 수 있다. 줄일 수 있다. 네, 이렇게 일단은 앞선 얘기를 정리를 하고, 네. 조금 사례를 갖고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좀 이해가 빠를 것 같아요.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 사례가 있는데 한참 유행했던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소각한다. 네, 뭐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감자한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들어봤죠. 그게 이제 핵심이 뭐였냐면, 배우자한테 주식을 증여하면 6억까지는 증여 공제가 있으니까 그렇죠. 증여세 없이 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걸 소각한단 말입니다. 네. 시가의 6억에 소각을 해요. 소각이라는 건데 뭐 쉽게 법인이 산다. 법인이 다시 팔아가지고 네. 법인이 이제 감자를 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6억짜리를 6억에 소각했으니까 세금이 빵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게 많이 이제 컨설팅을 했는데, 이게 이제 단순하게 원래 주식이 없는 분이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되겠지만, 그렇죠. 예를 들어서 배우자하고 반반의 주식이 있었던 분이라면, 기존에 처음부터. 기존에 배우자한테 내가 6억 원어치를 증여를 받았어요. 그리고 나서 그냥 소각을 하면 내가 예상한 대로 받은 6억이 소각되는 게 아니라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게 또 있잖아요. 기존의 거는 이제 근데 액면가 뭐 5,000원 뭐 이럴 때 처음에 샀던 거. 근데 뭐 증여를 받을 때는 시가가 뭐 5만원, 10만원 이렇게 뛰는 게 일이 아니니까 요즘에. 그렇죠. 그러면은 나는 10만원짜리를 소각했다고 생각했는데 국세청에서 볼 때는 아니 뭔 소리야. 이제 다툼이 생기겠는데. 다툼이 있는 게 아니라 세법에는 정해져 있어요. 평균으로 따지게 돼 있어요. 소각 같은 경우는. 그렇구나. 그럼 이거를 소각하면 나는 세금을 안 내고 끝낼 줄 알았는데 세금이 엄청나게 나오는 거죠. 단순하게 그냥 뭐 6억이라 그러면 6억에 대한 차익이 발생하면 40%죠. 40%. 배우자가 처음부터 주식이 없었다 그러면 상관이 없을 텐데. 네, 맞습니다. 뭐 배우자, 자녀, 뭐 특수관계인이나 주주관계에 있는 분들이 기존에 갖고 있는 주식에 더해서 네. 주식을 더 받았다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처분을 할 때 과연 그럼 이건 취득가가 얼마냐라는 이제 혼재의 상황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정확하게 산출을 해내야 되는데 네. 우선 저희가 좀 한번 알아볼게. 뭐 이제 방금 전에 배우자한테 증여하는 부분을 얘기했는데 증여를 했다 이제 감자하는 경우에는 원칙은 어떤 방식으로 그 세금을 내게 돼 있나요? 주식이 혼재돼 있을 때. 원래는 어느 주식을 내가 소각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으면 그 가격으로 해줍니다. 네. 세법도. 근데 만약에 그걸 밝히지 못하면 그냥 평균가로 가게 돼 있어요. 합쳐서 그 배우셨잖아요. 초등학교 때. 더해서 2로 나눈다. 이런 것처럼 평균 가격. 그럼 예를 들어서 이제 5,000원의 주식을 처음에 취득했다가 네. 뭐 배우자한테 증여를 통해서 5만 원의 주식을 했고 네. 그럼 이제 평균가가 뭐 5만 5천 원의 절반이니까 27,250원인가? 27,500원. 네, 뭐 어쨌든 한 27,000원대가 되는데 네. 그거를 이제 소각하면 그 맞습니다. 차익만큼에 대해서 네. 이제 세금을 내는 건데 그렇죠. 사실 근데 이게 이제 그렇게 딱 중앙으로 하니까 그런데 주식 가치가 올랐을 때 증여받는 주식 수가 적다면 소각할 때는 평균 내면 더 낮아지는 거죠. 점점 그런 문제도 낮아지고. 있겠네요. 표시해 놓지 않고 임의대로 하면 이제 법에 정한 대로 총평균법 그리고 이제 뭐 앞서 얘기는 안 했지만은 이제 양도 같은 경우에는 선입 선출 방식. 이게 이제 정말 골 때리는 상황인데 네. 선입선출이라 그러면 난 주식수를 이렇게 해가지고 했잖아요. 근데 최초 주식이 먼저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부터 판 걸로 계산을 해서 세금을 낸다. 가령 예를 들어서 이제 아들이 제가 처음에 이제 아버지와 이제 법인을 같이 하면서 30% 정도의 이제 지분을 가지고 했는데 그때 저희가 액면가가 5,000원이었어요. 네. 근데 이제 아버지가 연세도 있고 이제 너가 좀 맡아서 잘하는 것 같으니 내가 너한테 주식을 주겠다. 그래서 평가를 해봤더니 5,000원짜리가 이제 5만 원이 되고 네. 뭐 10만 원이 됐는데 10만 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20배가 된 거죠. 네, 20배가 돼서 10만 원치의 30%를 받은 거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내가 이제 또 누군가와 어떤 이유로 인해서 양도를 하는 경우에 그러면은 양도할 때는 이제 시가라는 걸 정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때도 뭐 한 10만 원 정도 됐다고 하면 나 아버지한테 10만 원 받은 거 있으니까 10만 원에 팔면 나 양도세 없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동그라미 보냈더니 뭔 소리 5,000원짜리야. 그렇죠. 그러면 95,000원의 양도 차익이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면 이제 선입 선출 방식에 의해서 거기서부터 이제 세금을 내니까 굉장히 난감해지는 거죠. 네,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지금 이제 돌아서 설명을 했는데 맞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다양한 케이스가 너무 많아서 그러기 때문에 결국은 취득가 명확히 해둬야 된다. 맞습니다. 혼재가 된 상황에서는 자 그렇다 그러면 오늘의 핵심인 주권 발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제 주권 발행이란 거는 이제 저희가 법률적으로 이제 개별법이라고 네. 예, 개별 주식의 가격을 정확하게 써놓는 거니까. 그러니까 네 맘대로 네가 하고 싶은 거 선택해서 그렇죠. 개별적으로 해라. 1번부터 5번까지 5,000원에 취득한 것부터 하던 6번부터 10번까지에 있는 5만 원짜리를 하던 네. 그거를 번호를 붙여서 가지고 하라.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비상장 주식도 보면 회사가 운영이 되면서 주식 가격이 등락이 있잖아요. 네. 그러면 그럴 때마다 뭐 증여, 양도 여러 가지 뭐 감자 행태를 취하는데 네. 자기 입맛에 맞춰서 네. 이때는 좀 차익이 크니까 좀 비싼 거부터 먼저 정리하고 네. 뭐 싼 거 정리하고 이런 타이밍을 좀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도 주권 발행에 대해서 많이들 문의하셔서 이제 주권 발행을 해드리고 있는데 일단은 이 영상 보면서 주권 발행 해야겠다. 네.
하는 분들 많이 있으실 것 같은데 대상이 크게 두 가지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는 이제 중소기업을 하시는 분들, 그래서 절세 방법을 좀 필요로 하는 분들, 명확하게 이런 주권 발행까지 이해하고 있는 박세무사에게 맡겨라. 네, 그 부분이 이제 하나였고, 또 하나는 다른 게 있다고 하는데 그 부분은 뭔가요? 또 하나는 저희 이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이제 컨설팅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도 뭐 다른 영상 사실 참고해서 남들은 어떻게 얘기하나 뭐 이런 걸 항상 보긴 그래요. 하니까. 예. 근데 컨설턴트 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주권 발행에 대해서는 내용은 알지만 실무를 해보신 분들은 거의 없어요. 보면 나 해봤다. 해봤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이제 갑갑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 다른 업무를 함에 있어서 부수적으로 필요한 주권 발행 업무만 이런 것들도 저희가 이제 컨설팅을 해드리니까 주권 발행 업무만도 협업을 그죠. 해줄 수 있다. 협업을 해줄 수 있죠. 뭐 단순히 번호 붙여가지고 딱지 손으로 쓰는 게 아니고 인쇄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인쇄업도 연결이 되셔야 되는데 연결이 돼야죠. 당연히 하는 데가 있으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재밌는 게 뭐냐면 그냥 단순하게 인쇄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국세청에 신고를 해서 인지세를 내야 되고 그 인지세 낸 걸 가지고 주권에 또 붙여야 되고 이런 세법적인 업무와 뭐 인쇄 업무 뭐 이런 업무가 다 같이 되는 거라서 인쇄업 차렸어요? 아니 이제 차리고 싶은데 사실 돈이 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컨설팅 많이 문의 오면 인쇄업 이 기계 하나 놓고 인쇄업도 이게 해야겠네. 인쇄도 그냥 인쇄소들이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인가를 받은 곳들만 할 수 있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서 그곳에 물어보면 뭐 인쇄만 해줄 뿐이지 이 주권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 뭐 이런 걸 또 알려주는 건 아니니까 그런 업무를 하셔야 되거든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인쇄소 찾는 것도 일인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이제 해야 되는 업무가 단순히 인쇄 업무를는 단 저희가 농담으로 얘기한 거고 이제 주권 발행을 또 해가지고 신고까지 해줘야 되는 일련의 과정이 사실 쉽지 않다 보니까 사실 그 업무만도 대행해주겠다는 부업을 하겠다. 부업을 부업에 도움을 드리겠다.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저희가 문제를 남겨주시면 답은 저희가 찾겠다 이거죠. 아.